우리가 이 내용을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고민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저런 갈등의 문제들,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회복의 열매라고 불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침반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저런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회로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우리가 입은 피해와 영향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피해에 집중하고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일방적 책임, 강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책임을 고민하고 이것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갈등 때문에 상황은 점점 꼬이고 어려워질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관계의 상태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해 나갔을 때 정의라고 하는 거, 아까도 주셨습니다만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거, 바른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회복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 5가지 회복의 열매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미 현장에 계시는 우리 코치 선생님들과 감독 선생님은 회복적인 방식으로 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사회 체육인들이 또는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응보적인 관점으로 해왔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회복의 열매, 이것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분들은 이미 회복적인 팀 운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회복적인 방식으로 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그 바로미터, 그 나침반의 역할들을 이 5가지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5가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때 이 원리를 좀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보적 정의는 누가 잘못했느냐, 그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 조직의 불순물이 뭐냐, 핀셋으로 찝어내려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모두가 지금 피해를 입었구나, 공동체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서 부연을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우선적인 초점은 가해자가 누구고 누가 어떤 짓을 저질렀냐가 아니라 누가 피해를 입었고 우리 모두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게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를 먼저 고민해주는 지도자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이 제일 첫 번째 단계거든요. 문제 해결할 때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떤 피해가 생긴 건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고 피해가 생겼고 피해를 회복해야 되는데,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동해야 될 사람, 행동의 주체가 누굴까요? 예를 들면 감독님도 있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들 다 있거든요. 학교 관계자도 있고. 학교에서 아까처럼 이 폭력 사태가 있을 때 우리의 초점은 이 가해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얘기했듯이 전체가 피해를 회복하자는 얘기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자는 건데, 그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야 될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감독님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죠. 뭐냐면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제일 먼저 고민할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딱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어떤 규정을 어겼구나, 선생님이 후배를 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때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이 되려면 감독님이나 부모님이 와서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 피해를 입혔고, 그래서 피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행동, 이 노력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자발적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 받는 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져야 될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아야 되죠. 어떨 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그 학교 폭력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가해자 스스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런 마음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이나 위에서 너 때렸지? CCTV 증거 있는데? 그러니까 너 규정에 따라서 벌을 줄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려면 전제가 돼야 될 건 뭘까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드러내더라도 그렇죠. 그 부분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예. 이게 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먼저죠. 네. 이건 내 잘못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갖고 왔을 때 잘못을 인정하게 될 것이냐가 아니고 저희가 보는 관점은 피해자의 고통을 들어볼 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했지만 나는 뭐 말을 안 들어서 했지만 내가 때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럴 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핵심적인 얘기는 그래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내가 끼친 고통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근데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피해자잖아요. 예. 피해자나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에서는 직면을 중요시 여겨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응보적 정의는 둘을 분리시키거든요.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만나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분리시킨 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제3자가 판단하는 과정이라면 회복적 정의는 직접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만나서 가해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는 어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 지금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회복될 것이고 가해자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사이에서 서로 깊이 있는 얘기라는 게 관계가 오히려 깊어지는 것이고 문제 해결 자체가 지금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죠. 같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폭력 이 부분에 있으면 여기에서 피해자, 가해자, 당사자 이 해당되는 부모님들 또 이제 감독님 그리고 또 다른 학부모님들도 다 같이 와서 이 일을 저지른 이 학생만 없애버리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생겼던 우리 모두의 아픔과 영향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얘도 살리고 원래대로 문제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지 최대한 그 방식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 해결 프로세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좀 이해하시고 할 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질문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응보적 정의에서는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주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질문 체계를 하게 되고 회복적 정의에서는 회복시키는 것이 곧 정의다, 문제 해결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복해야 될 대상을 먼저 찾는 거죠.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꼭 반드시 피해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는 당연히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가해자도 자기 행동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님도 피해를 입었고 감독님도 피해를 입었고 같이 생활하는 선수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나의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더 들여다보고 그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지혜를 모아 나가자 하는 겁니다. 관점 하나 차이가 문제 해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